OCI 티키타카는 여러 주제를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 질문 드리고 전문가분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특별하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이터 메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님. 안녕하세요, 아빠곰님. 올리비아 김은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데이터 메시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메시 등 많은 유행어가 있는데 이렇게 막 나오면 그 개발자들은 마케팅용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좀 더 정확히 들어보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리비아님, 데이터 메시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데이터 메쉬라고 하면 데이터를 잘 엮은 망, 메쉬,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운영에도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는 데이터들이 잘 엮여 있어야 하므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 메쉬는 데이터 자체의 망은 아니에요. 데이터 서비스들이 그물형 망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서비스들이 중앙 집중적인 중계를 거치지 않고, 즉, 중앙 허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접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데이터 메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는 엣지, 온프렘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등 어느 곳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고 분산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어느 노드든지 간에 다른 노드의 데이터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가 메쉬를 이루면서 연결되어야 해요. 즉, 중앙 허브를 통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러가 있으면 통제가 되고 작동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망, 이것을 데이터 메쉬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메시가 데이터 서비스의 메시, 그물망이라는 그런 뜻이로군요. 그러면은 중앙 허브를 통하지 않으면서도 통제되는 것이 핵심으로 들리는데요. 기존에도 그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처리하는 아키텍처와 솔루션들이 많았는데 왜 굳이 데이터 메시라는 개념이 대두가 된 걸까요? 네, 우선 데이터 메쉬라는 단어는 2016년 가트너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다시 대두된 것은 2019년인데요. 또트웍스 컨설팅에서 모놀리식 데이터 레이크를 넘어서 분산된 데이터 메쉬로의 전환이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데이터 메쉬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3년이 된 개념이네요. 개념의 원작자는 또트웍스 컨설팅의 자막 드간인데요. 제가 그의 글들과 유튜브 세미나들을 통해서 원작자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했고 오늘 이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막 드간이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지만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도 어려웠고 다양한 소스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얻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마트에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와 계보를 아는 것이 어려웠고 업무 부서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부서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결국은 데이터 실험을 빠르게 하고 결과를 활용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많이 관찰했다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개념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녀가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이 세 가지 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IT 팀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적인 아키텍처가 맞는지, 두 번째는 IT 팀과 업무 부서들이 사일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없앨 수는 없을지, 세 번째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분석할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의 다양한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꼭
IT팀이 데이터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서 무척 답답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셀프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녀가 강조하는 것이 데이터 소유권을 업무 부서에서 가지고 데이터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셀프 서비스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현재는 ETL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있고 데이터 마트나 API로 데이터가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소유권이 IT 팀에 있어서 IT 팀이 만들어줘야 하는 방식이에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넘어온 데이터 마트의 데이터는 계보라든지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면 현업과 소통을 다시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볼 때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면 일체형에서 작게 쪼개서 애자일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도 해체를 하되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시스템이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도 부서별로 업무 도메인별로 해체를 하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 제품이라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상품을 만들어서 타 부서와 공유해서 쓰자.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 제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즉, 거버넌스하고 인프라는 중앙에 두고 부서별로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 쓰자. 이때 데이터 서비스 메쉬가 있으면 이 데이터 서비스 메쉬를 활용해서 셀프 서비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음. 현재 아키텍처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접하다 보니까 그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도 각자 생각하는 그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의 그런 진보가 이제 사라지고 데이터 메쉬로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데이터 마터는 무엇이 다른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그 플루언트하고 자막 두가니가 토론한 세미나 영상을 보면은요. 사회자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라는 진보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음, 여기에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진보가 계속되는 동시에 메쉬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이 토론한 영상을 보면서 보는 관점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가 진보하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메쉬도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DB에서 수집해서 데이터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메쉬도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녀가 대답한 것을 보면은 데이터 메쉬가 아키텍처나 솔루션이 아니라 아키텍처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이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개념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많은 벤더들이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의 메쉬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데이터 서비스 메쉬에 대한 솔루션들이 해체와 융합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저희도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메쉬를 비교하자면요.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점에서는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마트는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정해진 문제가 있을 때 정해진 데이터를 모은다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거쳐서 데이터를 모아 놓았다면 데이터 메쉬는 바텀업 방식으로 데이터 제품을 만들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업이 주도적으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서비스 메쉬를 사용해서 쓴다는 점에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의 진보는 계속하면서 업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인프라.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서비스의 메시도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로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 중에서 데이터 제품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업들이 데이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팀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현재 인사부는 데이터 제품 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부서를 위해서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죠. 하지만 데이터 메쉬의 개념에서 본다면 인사부는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제품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쿼리 테이블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데이터 스트림, BI 대시보드, 머신러닝 모델 등 다양한 것들을 데이터 제품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인사부로 돌아가서 만약 직원들이 성과 기반으로 보너스를 계산하는 앱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사부는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을 갖고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서 카탈로그에 올려서 타 부서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제품을 가지고 분석팀이 보너스를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카탈로그에 올려서 제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부서는 보너스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IT팀의 역할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데이터 메쉬의 개념 하에서는 셀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카탈로그하고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렇군요. 데이터 제품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부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업무가 추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메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오라클에서는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오라클은 강조하는 것이 단일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라클에서 보시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MySQL 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해서 골든 게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머신 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도 있고 또 데이터 메쉬에서 중요한 개념인 데이터 통합 툴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일단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제시하는 아키텍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를 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 메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음,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름이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러스 데이터 레이크가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빠른 SQL 성능하고 레이크,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저렴하다는 장점을 합쳐서 만든 단어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BI 툴이나 스트림 애널리틱스로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 MySQL이나 ADW에서 그 DB 안에서 머신 러닝을 돌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 과학 노트북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AI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메쉬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거치지 않고도 데이터 서비스의 메쉬를 통해서 데이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이터 제품은 데이터 카탈로그에 퍼블리시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간에는 OCI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메쉬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 OGG SA라는 오라클 골든 게이트 스트림 애널리틱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오라클 골든 게이트가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온 OCI 골든 게이트는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리팩토링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CDC 기능에 더해서 빅데이터 스트리밍 처리가 가능한 툴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 메쉬에서 강점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벤트 레저, 원장을 통해서 애시드처럼 데이터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폴리글라스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오라클은 역시 단일 플랫폼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통합 툴을 강조를 하는군요. 골든게이트가 기존에 CDC 이외에도 그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데이터 메쉬는 조직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리비아님은 그 데이터 메쉬가 가까운 미래에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데이터 메쉬가 직원들의 IT 능력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IT 기술에 능숙해서 데이터 제품을 스스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메쉬가 가능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직원들의 IT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조직이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메쉬가 가능하다면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데이터 공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데이터 공장도 향후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것으로 보면은 그는 현재 방식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공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 메쉬를 통해서 데이터 공장이 가능해진다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품도 만들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도 하고 실시간으로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공장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가능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와의 격차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저는 데이터 메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 분석할 문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 제품이 무엇인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놓은 이후에 문제를 규정해서 분석을 하면 또 부족한 데이터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 데이터 레이크가 나왔을 때 운용의 묘가 없다면 데이터 늪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 데이터 메쉬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문제를 규정해서 어떤 문제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떤 문제는 데이터 메쉬를 활용할 것인지 먼저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오늘 데이터 메쉬의 개념과 오라클이 제시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개념이 발전하면서 또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데이터 메쉬에 계속 관심 가지고 어떻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올리비아님. 감사합니다. 좀 핫한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도 용어가 많아서 혼란스러웠는데 올리비아가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 메쉬의 개념과 오라클이 제시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데이터 메쉬에 계속 관심 가지고 어떻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티키타카 시간 가져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질문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티키타카에 반영해서 다음번 티키타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